일찍 끝나면 일찍 보내줄게. 자, 근데 뭐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은데. 근데 여기서, 문제에서 풀다 보면 너희들 이제 느끼겠지만, 계산을 과연 얼마만큼 간단하게 빠르고 정확하게 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키포인트였던 것 같아. 그러니까 시간을 얼마만큼 세이브를 할 수 있냐. 문제도 그냥 좋은 문제도 많았지만 의외로 문제가 조금 안 좋은 문제도 많았어. 그러니까 완전 사설틱한 문제. 내가 저번에도 얘기했다시피 덕후 모의고사는 3월부터 가면 갈수록 난이도 그런 걸 떠나서 퀄리티는 계속해서 떨어져. 계속. 다음번 모의고사는 더 퀄리티가 떨어질 거야. 그러니까 더 떨어진다는 게 뭐냐면 더 사설틱하게 바뀔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문제집을 시중에 나와 있는 그 문제 모의고사들을 얼마나 많이 풀어보느냐에 따라서 이제 점수가 당락이 좌우가 되는 아무 쓰잘데기 없는 그러한 모의고사가 될 거야 사실은. 근데 그냥 한번 그냥 전 경주 시간 한번 재면서 우리가 모의고사를 보면서 테스트 해본다 요 정도만 생각을 하시고, 오늘 해설에서 키포인트는 뭐냐면 과연 내가 굉장히 얼마만큼 시간을 좀 빠르게 단축시키면서 계산을 할 수 있느냐, 이제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내가 바라보지 못한 그 포인트를 선생님이 어떻게 바라봤는지 여기만 좀 주목해서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될 것 같아. 일단 1번부터 10번까지 답은 불러드릴게요. 먼저 답부터 불러드릴게요. 1번부터 10번까지는 해설 안 할 거야. 그럼 해설지 첨부할 거야. 걱정하지 마. 자, 1번에 4번, 2번에 1번, 3번에 4번, 4번에 3번. 그 다음 5번에 2번, 6번에 3번, 7번도 3번, 8번에 1번, 9번에 5번. 이 9번 같은 거 빨리빨리 풀어야지, 그지? 10번에 3번. 10번은 최근 유형은 아니야, 이거. 자, 이제 11번도 사실은 이제 풀 필요가 없는데, 일단 11번에 2번, 12번에 4번, 그 다음에 13번에 3번, 진짜 오랜만에 기억니은 나왔지? 14번에 5번, 그 다음에 15번에 5번, 16번에 10, 17번에 36, 이 18번에 이거 마지막 계산 잘못하면 안 돼. 이거 13, 19번에 3, 그 20번은 괜찮았어. 5. 그나마 21번이 가장 잘 냈던 문제인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21번에 49, 그 다음에 22번에 29. 자, 그 다음에 미적 1번, 23번, 23번에 2번, 24번에 5번, 25번에 2번. 이런 적분은 빨리빨리 가야 돼. 그냥 바로. 26번에 1번, 27번에 3번, 28번에 4번. 나름 괜찮았어. 28번도 적분하는 거. 29번이 좀 아쉬웠어. 개인적으로 딱 급수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조금 너무 아쉬웠던 거. 29번에 25. 이건 좀 아쉬웠고. 30번에 7. 자, 일단 선생님은 몇 번부터 해설을 진행할 거냐면 12번부터 해설을 진행할 겁니다. 자, 이거 그거 알겠지? 주기함수긴 한데 x축 대칭이 되면서 몇 배, 2배씩 확장되는 거, 그지? 그런 수열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아실 거야. 자, 지금 가조건을 보니까 지금 뭐라 그랬냐면 0부터 t가 4까지 범위에서 우리 vt라는 어떠한 함수가 얘 마이너스 4분의 3t의 제곱 더하기 3t 요렇게 여러분들이 정리가 돼 있고, 자, 그 다음에 나 조건에 보시면 모든 양수 t에 대하여 v에 t 플러스 4는 그냥 여기에 v에 t가 있었으면 그냥 주기함수지, 그치? 근데 마이너스 2가 붙었다는 얘기는 그냥 마이너스 2배씩 그냥 하라는 뜻이야, 그치? 자, 그러면 일단 지금 살짝 스캔을 해보니까 뭐냐면 점 P가 14라는 위치를 두 번째로 지나야 돼. 자, 그러면 일단 먼저 첫 번째, 자, 얘가 이렇게 생겼을 거야. X축, Y축 이렇게 생겼을 때 여기가 0, 그 다음에 여기가 4, 여기가 8, 여기가 12, 여기가 16 초야.
자, 얘는 이제 위로 볼록한 함수니까 요렇게 위로 볼록한 함수고, 얘는 x축 대칭되면서 2배니까 요렇게 2배 확장이 되고, 얘는 또 x축 대칭되면서 2배 확장이 되고, 또 얘는 x축 대칭이 되면서 2배 확장이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됐지? 자, 넓이야. 우리가 이제 어찌됐건 간에 6분의 최고차항의 개수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이렇게 가시면 돼. 그치? 그래서 16을 2로 나누니까 8이 될 거야. 그러니까 여기가 넓이가 8이야. 그럼 얘는 16이고 얘는 32고 얘는 64.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일단 넓이가 딱 정리가 될 거야. 됐지? 자, 이제 문제에서 뭐냐면 위치가 14가 되는 순간이야. 그럼 잘 봐. 야, 8만큼 왔다가 마이너스 16만큼 갔어. 그럼 현재 위치가 얼마야? 마이너스 10이야. 그지? 근데 여기다가 마이너스 10이면 여기 20일 거 아니야. 그지? 그지? 맞아? 그 여기까지 현재 위치는 마이너스 10이란 말이야. 그지? 그러면 분명히 여긴가 어디에서 T1에서 분명히 뭐가 되는 거야? 14를 지나겠네. 그지? 그럼 14가 되려면 여기다 얼마를 더해야 돼? 26을 더하면 14가 되겠네. 그지? 되겠니? 일단 아이고 마이너스 8이구나. 마이너스 8. 그지? 그러면 14가 되려면 여기다가 22를 더하면 돼. 그러니까 결국 여기가 넓이가 10인 거야. 요 부분이. 여기가 넓이가 10이야. 그지? 이해가 되겠어? 그러면 봐봐. 지금 여기가 넓이가 10이야. 그러면 여기 이제 여기 첫 번째가 얘가 여기서부터 여기 T1까지 딱 왔을 때 현재 위치가 얼마야? 딱 14야. 그치? 근데 잘 봐. 10만큼 갔다가 다시 만약에 10만큼 온다면 다시 14가 되겠지.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가 두 번째야. 그러니까 우리가 요 정도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지? 이게 어려운 건 아니었단 말이야.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부터였던 것 같아. 야, 이게 12번이잖아. 그럼 이거를 계산을 한 2분에서 3분 안에 끝내고 가야 돼. 근데 이거를 2분에서 3분 안에 계산을 하고 빨리 넘어가야 되는데 그러질 못하면 안 돼, 이거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를 바보같이 이렇게 적분을 하면 안 된단 말이야. 야, 얘를 그대로 이렇게 평행이동 시켜. 여기로. 이렇게. 그대로 평행이동 시켜서 나 뭐 한 거야? 요렇게. 요 부분의 넓이가 얼마가 되는 거야? 똑같이 10이 되는 거야. 그지? 니네가 그냥 요 A값 찾으면 돼, 여기. 근데 이게 이제 여기다가 이제 얼마를 곱한 거야? 여기다 8을 곱한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마이너스 8을 곱하면 되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최고차항 계수는 얼마가 되는 거야? 6이 되는 거지. 그치? 이해가 되겠어?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은 계산을 할 때는 빨리 계산을 해야 돼. 뭐냐면 인테그랄 0부터 a까지 6에, 그러니까 아래로 볼록이잖아. 6에 어디 0하고 4니까 t-4 이걸 적분한 게 마이너스 10이 되는 a값을 찾는 게 가장 빨라. 그러니까 계산을 어떻게 하면 빨리빨리 줄일까가 되게 중요한 키포인트야. 이걸 12부터 t2까지 이렇게 계산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야, 이 문제는. 물론 그렇게 계산해도 돼. 아마 내가 볼 때는 대부분의 해설지들이 그렇게 나와 있었을 거야. 근데 그렇게 계산해버리면 일단 이 12번은 여기서 계산을 시간을 엄청 많이 쏟아버리면 뒤에 있는 문제를 못 푼단 말이야. 그지? 그러니까 일단 10번부터 12번까지, 13번까지는 최대한 풀 수 있대 빨리빨리 계산을 해야 된단 말이야. 알았어? 그러니까 요거를 얘가 이제 계산을 해야 돼. 그럼 적분을 하시면 얘는 2t의 세제곱 마이너스 12t의 제곱 그 다음에 0부터 a까지 마이너스 10이야. 그래서 얘랑 약분하면 5고 딱 보면 여기다 1 집어넣으면 그냥 마이너스 5가 되네. 그지? 그러니까 다 예쁘게 나와. 그러니까 a가 1이었던 거야. a가 1이라는 얘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1이라는 얘기는 몇 초라는 얘기야? 13초.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는 거야. 이해가 되겠지? 이게 우리가 찾는 답이었어. 그때 문제는 그때의 속도를 구하세요 였었지? 속도를 구하세요. 야, 속도도 어차피 똑같아. 그냥 여기다 1 집어넣으면 되잖아.
여기다 1 집어넣으면 되잖아. 그지? 여기다가 1 집어넣으면 되지. 뭐 뻘짓하고 있어. 뭐 다른 거 구하고 있어. 자, 여기다 1 집어넣으시면 얼마야? 6 곱하기 1 곱하기 마이너스 3이니까 정답은 마이너스 18. 이게 답이 되는 거야. 알았지?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빨리빨리 풀어야 되는 건데 과연 니네가 이제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평행이동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느냐 없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키포인트야. 알겠지? 자, 이게 12번이었고 13번. 자, 지금 야 이거는 뭐 땡큐하게 f의 마이너스 1의 값이 2다라고 이렇게 주어졌어. 대놓고. 그리고 이 gx라는 함수가 이것도 마찬가지야. 그래, 계산이야 뭐 너희들이 케이스 분류를 해서 당연히 다 했겠지. x가 b보다 작고 그 다음에 절대값 fx 얘는 x가 b보다 크거나 같대. 자, 근데 이 문제는 뭐냐면 야 gx가 x는 1에서만 미분이 불가능하고 잠깐만 야 그러면 제일 먼저 a가 1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잖아. 그지? 근데 잠깐만 거기서 밑에 나 조건을 보니까 뭐냐면 gx 이퀄 0의 모든 실근의 합이 알파 베타인데 알파 더하기 베타가 0이래. 그럼 하나가 1이면 하나는 0이란 얘기네? 안 되겠네. 그지? 왜? f-1이 2고 그 다음에 1이 만약에 0이라면 계속 그래프는 또 감소하게 되잖아. 그지? 감소했다가 올라가고 그러면 또 어쨌든 그래프 미분 불가능점이 하나는 또 그러니까 x축과 만나는 점 하나는 더 생겨야 되는데 1 이후에 생길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생길 수가 없어. 안 돼. a는 1이 될 수가 없어. 그지? 그러니까 결국 a 값은 1이 아니야. 알겠니? 그럼 결국 어디에서 가야 되냐?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한 키포인트지. 그럼 잘 봐. 지금 문제는 뭐냐면 gx가 미분이 가능하지 않아. 근데 그러면 a가 1에서 지금 미분이 불가능하지 않다는 얘기는 그림이 어떻게 그려져야 되냐면 이런 식으로 그려질 수밖에 없어. 여기가 b고 b라는 포인트 왼쪽에서 그래프가 이렇게 기울기 1인 놈으로 와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 어딘가에서 이렇게 꺾여 올라가는 거야. 끊겨. 그런 다음에 당연히 미분이 가능해야 되지. gx가 일단 미분이 불가능한 점이 몇 점이야? 딱 한 점에서 생겨야 돼. 그지? 그게 여기서 생겨야 돼. 그지? 이해되겠니? 그럼 여기서 생기려면 어때야 돼? 그래프가 예쁘게 요렇게 와서 딱 접했다가 이렇게 가야 되지. 그래서 이거는 사실 우리가 이제 그래프 개형을 많이 그려보면 충분히 금방 파악할 수 있었어. 얘네들을 더한 게 얼마래? 1이래. 그렇지? 그럼 얘가 얼마가 되겠어? 0, 1 이렇게 가면 되겠지. 근데 왜 꼭 0하고 1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할 말은 없어. 그렇지? 근데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 일단 첫 번째. 왜냐하면 자 여기서 제일 먼저 너희들이 할 건 뭐냐면 자 f의 마이너스 1의 값이 2였기 때문에 여기가 일단 양수가 돼야 돼. 그치? 그러니까 이쪽 오른쪽으로 갈수록 값이 더 커져야 되는 거야. 그치? 그게 일단 첫 번째 너희들이 찾아야 되는 테마고, 두 번째 만약에 얘가 아래로 블록했다가 위로 올라가게 되면 여기서 연속이 안 돼.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지면 미분 불가능점이 두 개가 생겨. 그래서 안 돼. 무조건 감소했다가 올라가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요 두 점에서 만나는데 두 근의 합이 얼마가 돼야 돼? 무조건 1이 돼야 되잖아. 그치? 두 근의 합이 1이 되는 건 어떻게 돼야 돼? 지금 최고차항 계수가 얼마야? 3참수가 안 나왔단 말이야. 그치? 최고차항 계수가 지금 3차함수의 최고차항 계수가 안 나왔잖아. 그치? 그냥 f-1이 지금 2라는 거 요거밖에 안 나왔단 말이야. 그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함수식을 만들 때 원래는 어떻게 만들어야 돼? 여기를 알파라고 놓고 여기를 베타라고 놓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원래는 여러분들이 fx를 식을 놓을 때 최고차항의 개수를 뭐 a가 있으니까 k배에 x-알파의 제곱 그 다음에 x-베타 이렇게 놓고 알파 플러스 베타가 1이다라는 거 식을 가지고 문제를 넣고 풀어야 되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거기에 보면 알파하고 베타가 일단 실수고, 그치? 그 알파 베타가 실수이면서 그 다음에 여기가 접하고 여기가 한 점을 뚫고 지나가니까 중근이 되면서 한마디로 요거 두 개 더한 거 요거 더한 게 모든 실근의 합이 돼야 되는 거잖아. 그치? 최고차항 계수는 음수가 되고. 그래서 사실은 요거는 일단 우리가 최고차항 계수가 k에 x제곱에 x-1 이렇게 식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 근데 f-1의 값이 2였으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얘가 이제 마이너스가 되면 될 거야. 어차피 f-1이 2라고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두 번째로 이제 정리가 됐기 때문에 이제 미분을 때리시면 돼. 이거 기울기 마이너스 1이잖아. 어차피 b에서. 그럼 여기 미분하면 마이너스 3b 제곱 더하기 2b 그 값이 마이너스 1이야. 그래서 3b 제곱 마이너스 2b 마이너스 1의 값이 제로가 돼서 b의 값은 일단 0보다 무조건 작아야 되는 값이지. 그러면 3b 마이너스 1과 b 마이너스 1 이퀄 0. 어차피 b는 1이 아니었었어. 그지? 이미 아까 우리가 확인했었던 거고. 그래서 여기가 어디가 되냐? 여기가 마이너스, 여기가 플러스가 되겠네. 그래서 b 값은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야. 됐지? 그럼 b가 마이너스 3분의 1이면 자 여기 높이 갈까? 여기 마이너스 3분의 1 집어넣을게. 그럼 얘는 9분의 1 얘는 3분의 마이너스 4. 그럼 여기는 얼마가 돼? 27분의 4가 되는 거야. 됐지? 이해되냐? 야 근데 기울기가 얼마야? 1이지? 그럼 이 길이랑 똑같은 곳에 a가 있겠네. 그지? 그래서 우리가 찾는 a의 값은 마이너스 3분의 1 더하기 27분의 4 하시면 돼. 그래서 27분의 마이너스 5가 우리가 찾는 a 값이 된다. 오케이? 그래서 뭘 찾는 거야? b분의 a의 값을 찾는 거네. b분의 a의 값은 27분의 마이너스 5분의 27분의 마이너스 얼마야? 9 이렇게 가시면 돼. 그래서 정답은 b분의 a지? 잘못했다. 바꿨다. 5, 9. 그래서 9분의 5 이렇게 찾아주시면 돼. 정답은 그래서 9분의 5였어. 자, 그래서 요것도 그래프 개형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다면 사실은 굉장히 빨리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 조금은 아쉬웠지. 이런 형태들이 우리가 원래는 다 따지고 들어가야 되는데 사설학원이었기 때문에 사설도 그렇고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나갈 때 좀 이런 것들을 많이 참고하면 되게 좀 좋았던 그런 문제였어. 사실은 많이 풀어보면 금방금방 문제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돼. 어떻게 보면. 자, y는 mx 더하기 1이라는 함수가 있어. 0,1을 또 지나네. 근데 지금 y는 a의 x제곱이라는 지수 함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어. y는 a의 1-x제곱이라는 지수 함수가 있어. 근데 얘랑 만나는 점을 a라는 점이야. 걔는 x1, a의 x1제곱이고 얘랑 만나는 점을 b라는 점이라고 했고 얘는 x2, a의 1-x2제곱 이렇게 돼 있대. 자, 그때 x1은 0보다 작고 그 다음에 x2는 0보다 하나는 양수고 하나는 음수네. 자, 그때 얘네 모두 다 얘네 a, b가 1x제곱 더하기 y-1의 제곱 이퀄 1 위에 모두 다 있다. 지금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네. 그치?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지금 현재 이런 상황이네. x축이 있고 여기 y축이 있는데 지금 여기가 1이라는 점이야. 그치? 여기를 지나는 직선이거든? 야, 직선이잖아. 그치? 근데 잠깐만, 얘가 이 원의 중심 아니야? 그 만나는 점이 하나는 여기에 A가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지금 여기에 지금 B가 있는 거야. 그치? 그러면 여기에 X좌표가 X1이고 여기에 X좌표가 X2란 얘기는 야, 끝난 거야. 얘가 지름이잖아. 결국 지름을 뚫고 지나가는 거잖아. 똑같네 결국. 얘가 그냥 마이너스 x2였구나. 이거 바로 찾아야지 너희들이. 이게 원 위에 있는 점이다라는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직선 위에 있는 점이라는 거야. 직선이 0,1을 지나는 거잖아. 그게 중요했던 거야. 딴 게 중요했던 게 아니라. 그지? 결국 이게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였다. 그지? 자, 이제 기억을 딱 보니까 대충 딱 보니까 뭐야? 이거 y값의 중심이 여기냐? 이거 지금 그거 물어보는 거지 지금? 그래. 자, 그래서 일단 우리 기억부터 가자. 자, 얘네 둘을 더해. a의 x1제곱 더하기 a의 1-x2제곱은 당연히 2가 되겠지. 당연한 거야. 그치? 왜냐면 y좌표가 1이었으니까 곱하기 2를 하시면 되지.
됐니? 그래서 지금 일단 기억해 보시면 기억은 참. 뭐 당연히 맞는 거 일단. 자, 니은을 살짝 보시니까 뭐 로그 a의 x2 이게 나왔네? 근데 잠깐만, 야 니네 여기서 실수하면 안 돼. 야 원이 나왔지? 원의 성질 이용을 하긴 했어. 근데 보조선 안 그렸다. 그지? 보조선 그려봐. 뭐 그려야 돼? 자식들 다 까먹었냐? 1학년 거? 야 이거 원의 중심이잖아. 이렇게 원이 지나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 보조선 그려야지. 니네 이거 이 직각이잖아 여기. 그지? 야 이거 직각 나오면 뭐 해야 돼? 기울기. 그치? 까먹으면 안 돼 이거 까먹으니까 이게 안 되는 거야 지금 이거. 그지? 요거 이제 기울기 구하자. 자 얘는 x값의 변화량 분해, 얘는 어차피 마이너스니까, 자 세 번째 니은을 풀기 위해서 얘는 마이너스 x2 이거 분해. 자 여기에 요거 값 집어넣으면 되지. a의 마이너스 x2 제곱 이렇게 일단 정리하시면 돼. 그치? 우리가 어차피 지금 딱 보니까 전부 다 x2로 막 바꾸시면 될 거야. 뭐 x1도 x2로 나중에 바꾸시면 돼. 이거 곱하기, 자 얘는 x값의 변화량 x2분의 y값의 변화량 1 마이너스 x2 제곱, 그게 마이너스 1이야. 어차피 마이너스는 플러스로 바꿔주시고, 자 그래서 얘네 둘을 곱하니까 a의 1 마이너스 2x2 제곱이 얘 넘어가니까 x2의 제곱, 요렇게 가시면 되겠네. 야 로그 씌우자 양변. 어차피 얘가 양수라 그랬으니까 얘는 1 마이너스 2x2의 값이 2배의 로그 a의 x2 요렇게 되겠네. 그래서 양변은 2로 나눠주시면 되겠다. 그치? 양변 2로 나누는데 거기 딱 보니까 야 이거 x2가 마이너스 x2가 x1이었지. 그치? 요거 살짝 바꿔주시면 되겠네. 자 그래서 2로 나누면 로그 2의 로그 a의 x2의 값은 x1 더하기 2분의 1 이렇게 나오겠네. 그치? 되겠어? 그래서 니은이 참이야. 자, 디귿. 그러니까 오랜만에 기억 니은 디귿이 나와서 조금 너희들이 정리가 좀 하기가 뭐 쉽지는 않았을 수도 있겠는데, 그게 뭐 어려운 건 아니었어. 충분히 너희들이 뭐 나는 할 수 있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야, 이거를 지금 니은을 보니까 살짝 보니까 x1의 제곱 뭐 분의 4 뭐가 돼 있는데, 어쨌든 간에 a 더하기 a분의 1이라고 뭔가가 되어 있네 지금 현재. 그치? 약간 이거를 이용하자. 여기 있잖아. 요거. 그럼 얘를 a를 이쪽으로 나눠줘. 자, by 니은에 의해서. 어차피 기억 니은 디귿은 기억하고 니은을 가지고 디귿을 푸는 거니까. 그럼 결국 a의 마이너스 2x2 제곱은 a분의 x2의 제곱 이렇게 되겠네? 근데 어차피 x2는 양수일 거 아니야. 그지? 양변에 루트 씌우자. 양변에 루트를 씌우면 a의 마이너스 x2 제곱은 여기 루트 a분의 그냥 x2 이렇게 예쁘게 나오겠네. 그치? 너희도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지? 되겠니? 그러면 야 이거를 여기다 갖다 집어넣으면 되겠네. 얘는 어차피 마이너스 x2였고, 그치? 자, 대입하자. 얘를 by 기억에 대입. 자, 그러면 루트 a 분의 x2 더하기, 야 여기는 a잖아. 그지? 그럼 얘랑 a를 곱하는 거지. 그럼 루트 a, 저 위에 루트 a가 있겠네? 오케이. 루트 a에 얼마가 되냐면 x2 이퀄 2 이렇게 가겠네? 그 양변을 x2로 나눠. 그럼 루트 a 더하기 루트 a분의 1의 값은 x2분의 2 이렇게 되겠네. 니네 이거 곱셈 공식 기억나지? 이거 제곱하면 플러스 2가 나오니까 이쪽으로 넘어가 마이너스 2가 되겠지. 자, 그러므로 a 더하기 a분의 1은, 야 이거 그냥 마이너스 x1으로 바꾸자. 왜냐면 거기 x1으로 돼 있잖아. 그치? 근데 어차피 똑같아. x1분의 4에
뭐라고 돼 있어? x1의 제곱이라고 돼 있지? x1의 제곱 분의 4 마이너스 2 이렇게 식으로 바꿀 수가 있잖아. 그지? 그래서 이것도 참이야. 이 문제는 결국 저 연두색 보조선을 그릴 수 있느냐 없느냐의 싸움이지. 그지? 그러니까 원이라는 특징을 니네가 이거를 이용을 하느냐 못 하느냐. 그러니까 이건 지수함수 그래프를 그릴 필요도 없었던 문제야. 그지? 그냥 그리는 게 아니야. 그지? 결국 점을 가지고 기울기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가는 그런 문제였다라고 여러분들이 딱 이해를 해주시면 돼. 알겠어? 오케이. 요거. 그러니까 지금 보면 전반적으로 보면 문제가 되게 간단하게 너희들이 정리를 할 수가 있는 문제들이 되게 많아. 근데 이게 내 눈에는 잘 보이지. 왜냐면 나는 어쨌든 간에 선생님은 문제를 많이 푸니까. 근데 이제 너희들은 문제를 많이 안 풀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 근데 지금 이런 문제를 무조건 잘 봐야겠다 이런 생각 가질 필요는 없어. 왠 줄 알아? 이건 어차피 사설이야. 이렇게 안 나와. 근데 이제 내가 걱정되는 건 뭐냐면 구평이 이거만큼 이거 정도 되게끔 어려워진다라기보다는 아까 12번 같이 계산을 되게 복잡하게 하는 것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그러는 거야. 그럼 분명히 앞에서 말린단 말이지? 앞에서 말리면 무조건 니네 뒤에 못 풀어. 알겠어? 그리고 내가 계속 얘기하는 거잖아. 너희들이 그러니까 20, 21, 22 중에서 분명히 풀 수 있는 게 난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 그리고 28, 29, 30 중에서 분명히 풀 수 있는 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 개인적으로는. 근데 이제 어느 한 공간에서 말려버리면 분명히 내가 볼 때는 그게 쉽지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이제 앞에서 문제를 얼마나 빨리 풀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여러분들 그걸 잘 기억하세요. 자, 지금 f1이 0보다 작고 최고창의 개수가 1이야. 그럼 fx가 x제곱 더하기 점점점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 자, 근데 이게 되게 중요했어. 근데 이것도 솔직하게 잘 봐라. 니네 이거 기출문제 분석을 한 사람이라면 사실 이거 딱 보자마자 기출 딱 생각이 났었어야 돼. 그리고 내가 너희들한테 분명히 이거 얘기했었어. 이런 거 나오면 변형하라고. 근데 기억이 안 날 거야. 너희들 분명히. 자, 봐봐. 지금 문제에서 인테그랄 1부터 k까지 얼마냐면 fx dx 곱하기 잘 봐. 바꿀게 바로. 이거 이렇게 바꿔야지. 이게 0보다 작다. 얘를 만족시키는 정수 K가 4개다. 이렇게 가야지. 그지? 그럼 내가 뭐 하라 그랬어? 내가 여러분들한테 뉴 함수 만들으라 그랬잖아. 야, 이거 우리 1부터 x까지 ft dt 하면 좀 니네한테 익숙하니? 익숙할 거 아니야. 그러한 t가 4개다. 똑같은 거 아니야? 단지 그냥 k라는 놈으로 바꿨을 뿐이야, 그냥. 아, 미안. 1부터 x까지 ft dt를 만족시키는 정수 x가 4개. 이렇게 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근데 단지 여기 x가 있으니까 쟤를 x로 안 쓴 거야, 지금 얘네가. 니네 헷갈리게 하려고. 똑같은 거야, 그냥. 그럼 뭐 해야 돼? 뉴 함수 gk라는 놈을 만드는데 그걸 인테그랄 1부터 k까지 니네가 fx, dx라고 놓는 거야. 그럼 나는 이 정도까지는 할 수 있지 않냐? fx가 최고차항 계수가 1인 2차 함수라며. 그럼 3차 함수가 3분의 1이 최고차항 계수가 되겠네. 그지? 요 정도까지는 니네가 할 수 있잖아. 그지? 그럼 이제 2개 하자. 자, 이제 2개 해봐. 2개 하면 뭐야? g 1이 0이다. 아, 이건 당연히 가야지. 이게 1,0을 반드시 지나 3차 함수가. 그지? 그 다음 미분 때려. g'의 얼마? k의 값은 누가 되는 거야? f, k. 물론 이건 쓸모가 없었어. 이건 중요한 게 아니야. 뭐가 중요해? 얘가 중요한 거야. 얘 마이너스 이쪽으로 갖다 곱할게. 그게 0보다 크다지, 그지? 그럼 얘가 누가 되는 거야? g-k. 결국 조건에서 너희들이 뭘 찾아야 되냐면 이 3차 함수가 gk 곱하기 g의 마이너스 k가 0보다 크다. 얘를 만족하는 k가 딱 4개야. 그치? 야, 잠깐만. k가 딱 4개야. 이게 무슨 뜻이야? 정말 중요한 거야, 이거.
이거 니네 이게 모르면 이거는 기출 분석이 안 돼 있는 거야. 이거는 사설하고 전혀 상관없어. 그러니까 이 문제는 굉장히 잘 낸 거야. 이게 만약에 홀수계였다 였으면 정말 문제는 쉬웠어. 근데 짝수계였기 때문에 이 문제가 좋았던 거야. 정수잖아. K-K잖아. 2도 되고 마이너스 2도 되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얘는 K가 짝수계가 있다는 얘기는 절대로 K는 절대로 0이 될 수 없다라는 뜻이야. 이해되냐? 봐봐. 0, 0은 하나밖에 안 되잖아, K가. 그러니까 홀수계가 된다고. 1, 1,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1. 똑같단 말이야. 그지? 그러니까 K 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뭐는 무조건 두 개 한 세트야. 이해되겠니? 무조건 한 세트라고. 그러면 다시 얘기하면 이게 무슨 뜻이야? 여기다가 0을 집어넣은 값은 0보다 어떻단 얘기야? 작거나 같다는 얘기지. 그지? 됐어? 그냥 뭐를 제곱해서 0보다 작거나 같을 수 있어? 없지. 그래서 G0가 제로야. 야, 다 나왔네. G1이 0이고 G0가 제로야. 그러니까 이 문제는 거의 다 나온 거야. 그러니까 이 문제는 여기서 니네가 이렇게 나온 거야. 땡큐. 자, 얘는 3차함수 이렇게 그려지는데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이고 아이고 얘는 모르겠어 T 이렇게 가는 거야. 이해가 되겠음? 오케이? 그러니까 이거를 과연 너희들이 찾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야. 알겠습니까? 그럼 잘 봐. 야, 끝! 이쪽 왼쪽은 다 음수지 지금 GK 값이. 그치? 그럼 두 개를 곱해서 양수가 돼야 돼. 맞아? 그럼 여기 안에 2하고 3이 들어와야 돼. 즉 여기 있는 이 플러스 K는 이 K의 값은 누구냐면 플러스 마이너스 2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3 이렇게 와야 돼. 그치? 그렇지. 그렇게 돼야 돼. 이게 이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 그러면 자, 이 T값은 T의 범위는 당연히 3보다는 커야 되지. 그지? 근데 4는 돼도 돼. 왠 줄 알아? 얘가 0이잖아. 4가 0이잖아. 그지? 오케이. 끝. 그때 지금 우리 뭘 구하는 거냐면 인테그랄 6부터 7까지. 자, 세 번째. 인테그랄 6부터 7까지 fx를 적분한 값, 이놈의 최소 값을 구해달래. 자, 봐봐. 야, 그럼 이건 누구냐면, 잠깐만 봐봐. 이거잖아. 1부터 7까지 해서 1부터 6까지를 빼면 7부터 6까지, 6부터 7까지 아니야? 아, 그럼 G7 마이너스 G6 이거네? 됐니? 결국 여러분들은 이거를 찾아내는 거야. 근데 잘 봐. 야, 봐봐. 지금 이 값이 최소가 돼야 돼. 그지? 그럼 얘가 어떠한 여기 6이라는 값과 여기 7이라는 값이 있어. 그럼 이 값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최소가 되겠냐? 아니면 멀면 멀수록 최소가 되겠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최소가 되겠지. 그지? 그러니까 이거 뭐야 얘? 그러니까 결국 t가 얼마일 때 최소가 되는 거야? 4일 때 최소가 되는 거야. 그치? 야, 우리 이거 계산 빨리 하는 거 니네 배웠지 나한테? 이거 함수값 간다. 자, 우리가 찾는 최소값은 자, 최고차함계수 3분의 1에 자, G7은 얼마야? 여기서부터 얘를 빼면 돼. 그치? 7 얘에서 얘 빼면 되고 얘에서 얘 빼면 돼. 그치? 그러니까 7 곱하기 6 곱하기 얘에서 얘 4를 빼니까 3 거기서 3분의 1 곱하기 이제 6에서 얘 빼고 6에서 얘 빼고 6에서 얘 빼면 돼. 그치? 6 곱하기 5 곱하기 2 이렇게 하시면 우리가 찾는 답이 돼. 물론 그냥 너희들이 gx라는 함수를 3분의 1에 x-1 x-t 이렇게 만들어도 되지만 야 이렇게 쓸 시간에 시간 아끼라는 뜻이야. 알았니? 그래서 약분하시고 그 다음에 요렇게 약분하시면 돼. 그래서 7, 6, 42에서 4, 5, 20을 빼시면 된다. 그래서 정답은
22. 요거는 예전에 기출에서도 한번 나왔었고 실제 수능에서도 수능 기출에서도 나왔었다라냐? 요거는 잘 기억해야 돼. 예전에 어떤 기출이었냐면 니네 그런 거 봤을 거야. 뭐 F'에 K 플러스 K 마이너스 1. 이게 2023학년도 수능이었던 것 같은데 F'에 K 플러스 1이 0보다 작다. 뭐 이거 있었잖아. 그지? 요거랑 비슷하게 내가 볼 때는 문제를 만든 것 같아. 느낌에. 자, 그래서 정답은 22였습니다. 나름 굉장히 괜찮았던 그런 문제 중에 하나였어. 자, 그 다음에 20번으로 갈게. 공통 20번. 얘는 상당히 난 잘 냈다고 봐. 문제 되게 잘 냈어. 개인적으로는 아주 잘 낸 문제. 이건 20번에 왔을 때 많이 못 풀었을 것 같아. 아이들이. 자, 얘는 루트 7분의 8. 반지름은 7분의 8 루트 7. 루트 7분의 8이라고 하셔도 돼.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3분 AD 분의 3분 AB의 값이 지금 사인 각 ADC. 야, 그냥 사인 알파라고 해. 그 다음에 사인 각 ACB 베타라고 해. 그냥. 자, 이렇게 만들어놔. 자, 그럼 잠깐만 이제 원을 그리자. 자, 원을 이렇게 그려서 지금 요렇게 여기가 A고 여기가 B 이렇게 만들어서 요렇게 여기가 C 그 다음 요렇게 여기가 D 그 다음에 요렇게 만들었고 그 다음 요렇게 그 다음 요렇게 가시면 되겠다. 지금 이렇게 딱 세팅이 되어 있어. 자, 그럼 나는 지금부터 ADC 오케이. 자, ADC 지금 요 전체 각을 알파라고 내가 놓은 거야. 지금 현재. 그치? 자, 그 다음에 각 ACB 오케이. 요 각을 베타라고 놓은 거야. 그치? 그럼 잠깐만 우리 이거 색깔 다르게 할까? 그냥? 그래. 자, 요게 베타야. 그러면 자, 원주각에 의해서 얘가 베타가 될 거야. 그치? 자, 그러면 나는 요 각의 크기는 알파 마이너스 베타라는 각이 될 거야. 됐지? 여기까지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삼척동자도 아는 진실이야. 그지? 자, 이제 중요한 게 있어. 이제 잘 봐. 야, 이거를 잘 봐야 돼. 니네 이 사인 베타인데, 자, 이 삼각형의 요걸 봤더니, 헐, 한 각의 대변이 AB다? 헐, 잠깐만. 이 뭐야? 그러면 얘하고 얘의 관계는 이 각의 얘가 대변이 되네? 어쨌든 원 안에서, 그치? 근데 잠깐만. 내가 지금 노란색 각이 알파인데, AD가 사인 알파의 대변이 아니야. 그치? AD가 어디냐? 여기 있어, 여기, 그치? 맞아? 근데 재밌는 건 이 삼각형도 내접하는 삼각형이고 이 삼각형도 내접하는 삼각형이야. 맞아? 그러면 지금 얘랑 얘랑 관계가 얘랑 관계랑 어차피 비율이 똑같은 관계잖아. 비율이 똑같잖아 어차피. 그치? 그럼 알파가 어디야? 여기가 알파야. 얘 대변 AD 맞잖아. 이거를 니네가 찾아야 돼. 근데 이거를 못 찾는 것 같더라고 애들이. 니네들이 못 찾아 이거를. 이게 사인 법칙을 주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어쨌든 비율 관계를 니네한테 물어보기 위해서 이걸 찾는 거거든. 결국에는 봐봐. 요각이 알파면 야 원주각에 의해서 얘가 또 누가 되는 거야? 얘도 알파가 되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이 삼각형이 무슨 삼각형이 되는 거야? 이등변 삼각형이 되는 거야. 됐어? 이런 것들이 니네가 보이느냐가 중요해. 결국 삼각형 A, C, D는 이등변 삼각형인데 이게 보이느냐? 안 보인단 말이야 이게. 그러니까 이 각 갖고 되게 장난치고 있는 거 지금 보이지, 그지? 그러니까 결국 각 갖고 장난치는 건 뭐야? 미적분이야. 삼도극이라고 원래. 근데 그 삼도극을 지금
수투로 내려온 거란 말이야. 그지? 그러니까 내가 3도극이 없어지고 수투에 있는 이 공통에 있는 도형이 어려워질 거라고 얘기했던 이유가 왜 그러냐면 분명히 미적하고 수투의 경계선을 없애버리면서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낼 거란 말이야. 도형에서 분명한 거야. 그럼 시간이 오래 걸려. 근데 지금 이건 주관식 20번이잖아. 근데 이게 13번에 내려왔다고 쳐봐. 니네 개망해. 왜 여기서 엄청 시간 쏟을 거거든. 그럼 결국 여기서 말리잖아? 그럼 14, 15는 둘째 치고 뒤에 있는 18, 19, 20 미적분 더 나가서 27번도 못 풀어. 풀 시간이 없어. 그러니까 이게 안 보이잖아? 그럼 건너뛰어야 돼. 그럼 어떻게 알파벳 딱 감마로 놔야 돼. 알겠어? 어쩔 수가 없어. 그건 어쩔 수 없는 논리야. 그럼 봐봐. 문제에서 두 번째 코사인 ACD. 코사인 ACD. 야, 그래서 얘가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 그 다음에 코사인 ACB. ACB. 아, 얘가 그래서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되는구나. 그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얼마라는 얘기야? 4분의 3이야. 그러면 자, 우리 여기서 자, 첫 번째 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 구하자. 4분의 루트 7 이렇게. 저기 루트 7이니까 루트 7이 나온 거야. 당연한 논리. 자, 이게 일단 너희들이 첫 번째 정리해야 돼. 자, 그럼 가자. 일단 우리 알파 마이너스 베타 나왔지? 요거 나왔으니까 야 가자. 요각의 대변 나왔네. 그지? 자, 선분 BC 갑시다. 자, 2배의 R 루트 7분의 8 곱하기 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 자, 그래서 루트 7 4 2 8. 그래서 일단 변 BC의 길이는 4야. 이렇게 구했어. 자, 이제 조건 쓰지 않은 게 있어. 뭐냐면 자, 두 번째 이제 세 번째 조건. 삼각형 ABD. 잠깐만. 삼각형 ABD 어디 있어? ABD 삼각형 여기 있네. 야, 요거야. 삼각형 ABD. 자, 요거 파란색 삼각형 여기 있습니다. 잘 봐도 알파하고 베타라는 각이 있어. 그지? 그 다음에 삼각형 ABC. 잠깐 ABC 요거네. A, B. 야, 얘 닮음이다. 그치? 몇 대 몇 닮음이야? 2분의 3배니까 2대 3 닮음이야. 그치? 자, 끝났어. 야, 지금 얘가 알파하고 베타가 있는 라인이고, 그치? 지금 여기에 베타가 있어. 맞냐? 그럼 지금 얘가 변을 서로 공유하고 있어. 이해되냐? 그럼 당연히 이 보라색 삼각형하고 이 파란색 삼각형하고 당연히 서로 뭐야? 닮음이 되겠지? 이해돼? 그럼 지금 이 길이가 4였으니까 우리 어떤 길이가 얼마가 되겠어? 얘가 6이 되겠네? 어차피 똑같음. 됐어? 이게 비율에 의해서 너희들이 삼각형을 딱 정확하게 파악해야 돼. 그럼 다 됐네. 우리 지금 뭐 찾는 거야 지금? 선분 CD. 요거 찾는 거야. 요거. 그치? 자, 다 됐다. 자, 두 번째. 이게 보이느냐 안 보이냐 이것도 또 너희들이 이제 역할인데. 자, 봐봐. 자, 이렇게 왔고 그 다음에 이렇게 왔어. 여기가 B고 여기가 C고 여기가 D야. 여기 지금 알파 마이너스 베타라는 각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알파 플러스 베타라는 각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요 길이가 4가 됐고 요 길이가 6이 됐어. 그치? 지금 딱 요 상황이야. 맞냐? 내가 보조선 하나 그릴게. 보조선 그렸어? 됐니? 자, 지금 문제에서 봐봐. 야, 얘가 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4분의 루트 7이지. 그치? 4분의 루트 7이야? 맞아? 그럼 이거 분의 이거 하면 여기 나오겠지. 그치? 근데 야, 잠깐만. 야, 분모가 4인데 6분의잖아. 나 같으면 이거 2배 한다. 그럼 이것도 몇 배 해? 2배가 된다. 그지? 그럼 이 길이도 전체가 2배가 되겠지. 그냥. 그지? 그럼 나중에 2로 나누면 우리가 찾는 답이야? 맞아? 그러면 얘분의 얘가 12분의 여기가 얼마가 되는 거야? 3루트 7 되는 거 보이냐? 보여? 그럼 얘는 얼마? 얘 88에 64지. 얘는 63이지. 여기 1이야. 딱 맞췄음.
그 얘 길이는 얼마야? 아까 코사인이 얼마였었어? 4분의 3이었지? 얘 9야. 되니? 근데 이거는 10인데 우리가 원래 몇 배 한 거야? 2배 한 거잖아. 그지? 그래서 우리가 찾는 선분 CD의 길이는 얼마가 되는 거야? 5. 이렇게 찾아주면 돼. 알았어? 자, 이 문제는 굉장히 괜찮았던 문제고 저 각을 과연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잘 찾아줄 수 있느냐가 이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인 것 같아. 그거를 니네가 찾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이 문제에서 너희들이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느냐 없느냐로 명확하게 좀 갈렸다. 요거는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을 떠나서 각을 찾는 거다. 이게 미적분으로 넘어가는 그러한 내용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 자, 그 다음에 21번. 이거 되게 재밌는 문제야. 니네 이것도 기출 경향이야, 이것도 기출 틱 했어. 이 문제도 기출에 베이스를 두고 문제를 출제한 것 같아, 느낌에. 자, 봐봐. 자, 21번. 자, 지금 상수 m하고 최고치 함수가 1인 4차 함수 fx? 그래. 그럼 fx가 x 4제곱으로 이렇게 정리가 될 건데 지금 gx라는 함수가 어떻게 생겨 먹었냐? 라고 하면 하나는 fx래. 근데 얘는 f'x가 0보다 작아. 아, 그러니까 뭐야? 감소하는 구간에서는 fx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야, 잘 들어?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극값부터 포함해서 증가하는 구간은 전부 다 mx로 다 만들으래. 그치?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가족권, 이 연속 불연속이 나오면 무조건 꺾이는 점이 생길 거야. 그지? 그러니까 극값이 되는 부분이 생길 거야, 분명히. 자, 근데 지금 gx는 x는 7에서만 불연속이야. 그러니까 결국 이게 끊어지는 게 불연속이 되는 부분이 한 군데밖에 없단 얘기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런 거지.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자, 첫 번째 4차 함수가 그냥 이렇게 올라갔다고 치면 딱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놈을 중심으로 이 왼쪽은 fx의 그림을 그리고, 그치? 오른쪽은 누굴 그리는 거야? mx를 그리는 거야. 근데 m이 0보다 큰지 작은지는 모르겠어, 어쨌든. 그치? 근데 만약에 얘가 x는 7에서만 불연속이 된다 라고 하면, 만약에 여기가 7이라고 하면 얘는 뭐 이런 식으로 가든 뭐 이런 식으로 가든 이렇게 그리고 얘가 7 이렇게 가면 되는 거야. 그지? 이런 상황이야. 그지? 근데 만약에 얘가 뭐 이렇게 돼 있다고 하면 우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fx,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fx야. 맞아? 그러면 잘 봐. 쳐다보세요. 지금 여기서 불연속이 되는 점이 한 점이 돼야 되잖아. 그지? 그럼 여기서 불연속이 되는 점이 한 점이 되려면 반드시 어떻게 돼야 돼? 얘는 이렇게 이어져야 돼. 맞냐? 그지? 그러면서 이렇게 이어져야 되는 거지, 지금 현재. 그래.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얼마가 되는 거야? x는 7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런 상황인 거야. 지금 문제에서 딱 제 첫 줄만 보니까 그림을 그린다면 이런 상황이 될 거다라는 거를 니네가 인식을 해야 돼. 알았어? 4차 함수니까. 오케이. 좋아. 근데 이제 봤더니 요 밑에 봤더니 뭐라 그러냐면 리미트 x가 7 우 극한을 갈 때 gx에서 리미트 x가 7 좌극한으로 갈 때 gx의 차가 4m이래. 그 다음에 나조건에서 뭐라 그랬냐면 gx가 x는 k에서 극소가 k는 3 뿐이래. 그럼 이 그래프는 아웃. 그지? 극소 없으니까. 그럼 얘는 여기가 3이네. 그지?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런 그래프에 관한 문제를 통해서 너희들이 느끼는 거지. 그치? 이걸 찾아야 돼. 근데 재밌는 건 잘 봐. 지금 야 7에서 지금 요거 있잖아. 야 그럼 얘는 얼마야? 7m인 거 보이냐? 그럼 얘는 얼마란 얘기야? 3m이라는 얘기네. 그지? 아니 왜냐면 야 우극한에서 좌극한을 뺀 게 4m이잖아. 그지? 헐. 잠깐만. 얘들아. 여기 얼마냐? 그렇지. 3m이야. 그러니까 이 그림은 정말 예쁜 그림이 됐지. 그지? 얘랑 얘랑 높이가 똑같아야 돼. 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야. 그러니까 그려놓고 보니까 되게 예쁜 그림이 되게 돼 있어. 그지?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기출 성향이 굉장히 강한 놈이었던 거지. 그래서 정리를 하면 결국 그래프는 자 여기가 y는 3m이 되시고 그래프가 이렇게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가시고 여기가 3이고 여기가 7이고 여기는 5가 될 거야. 그치? 그래서 그래프를 그린다면 요렇게 와서 요렇게 갔다가 다시 이렇게 와서 빵꾸 뚫어서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겠지. 그지? 이게 이제 우리가 찾는 놈이야. 여기가 7m 요렇게 여러분들이 갖고 가시면 돼. 그러니까 굉장히 깔끔한 문제였어. 그치? 여기는 얼마가 되는 거야? 5m이 되는 거야. 됐죠? 이해 되겠니? 자, 그러면 우리 일단 m의 값을 찾아야겠지? 자, m의 값은 자, 우리 함수식 만들어도 되고 뭐 안 만들어도 되는데 fx는 x-3의 제곱 x-7의 제곱 더하기 3m 그지? 그러면 결국 얘가 5m이니까 넘어가면 2m의 값이 얼마야? 여기다 5 집어넣으니까 16. 그래서 m의 값은 8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찾아주시면 돼요. 알았지? 그래서 뭘 구하는 거냐면 F8을 구하는 거였어? 자, F8. 자, F8은 여기다 8 집어넣으면 25. 25네. 더하기 24 가시면 되니까 정답은 49. 이렇게 갖고 가시면 된다. 되겠지? 나름 그래도 굉장히 잘 냈던 문제고 문제는 괜찮았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공통 마지막 22번. 요게 조금 아마 어려웠다라기보다는 너무 조금 옛날 그 사설틱하게 조금 나왔어. 그래서 최근에는 이런 유형은 아니야. A의 n 플러스 1이라는 항이 A의 n번째 항 더하기 K분의 1이 되고 얘는 A의 n이 자연수가 아니야. 그 다음에는 K분의 A의 n이야. 얘는 A의 n이 자연수가 될 때야. 그때 세 번째 항이 1일 때 첫 번째 항과 19번째 항이 같게 되도록 하는 A2의 A1도 아니야. A2의 모든 합을 지금부터 구하세요. 자, 일단은 확실해. 자, 쳐다봐봐. 첫 번째, 그냥 순차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자, A의 세 번째 항이 1이었어. 그럼 A의 네 번째 항은 자연수니까 K분의 1이야. 그지? 그냥 자연수가 아니네? 그럼 A5까지는 확실해. 얼마? K분의 2로. 그지? 그러면 잘 봐. 얘가 계속 더해서 1이 되는 순간이 있겠지. 정확하게 하면 K분의 K가 되는 순간. 그지? 그럼 얘를 몇 개를 더했어? K개를 더한 거야. 그지?
자, 그럼 여기 몇 번째 항이야? A에? 이게 중요하지. 몇 번째 항이야? 그래. 3에서 몇 개? K개잖아. 그지? 얘는 3 플러스 K 번째 항이야. 그렇지. 이게 이제 너희들이 찾아야 될 거야. 그럼 결국 무슨 뜻이냐면 이게 다시 나오면 얘가 계속 다시 반복이 되지. 그러니까 결국 뭐 뜻이냐면 봐봐. A1이 A19랑 똑같다라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얘는 주기성을 갖는다라는 뜻이야. 알겠니? 주기성. 그럼 주기성이 된다라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여기 3부터 빨리 얘가 주기가 완성이 돼버리면 그게 반복돼서 딱 가버리면 돼. 그냥. 그지? 근데 제가 몇 번 해서 딱 19가 된 거야. 18번 해서 19가 된 거지. 그러니까 얘는 주기가 18번 만에, 그러니까 얘가 다 18개가 다 달라. 1부터 다 달라. 뭐 18분의 1, 18분의 2, 18분의 3, 18분의 4 이렇게 돼서 다 달라. 그래서 쭉 가가지고 18번에 갔을 때 첫 번째 항이랑 19번째 항이랑 같게 될 수도 있어. 그지? 그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야, 얘 우리 주기 봤지? 야, 주기가 2면 주기가 1인 것도 똑같잖아. 1, 1 똑같이 반복되잖아. 근데 얘는 주기가 9가 돼도 돼. 그지? 반땡이니까. 그 다음 주기가 18이니까 6, 6, 6 이렇게 가도 돼. 그지? 아, 주기가 6이어도 돼. 그 다음에 3, 3, 3, 3, 3, 3도 가능해. 그지? 주기가 3도 가능해. 주기 2도 가능하지? 야, 1은 안 돼. 주기 1이라는 얘기는 얘기 다 똑같다는 얘기잖아. 얘랑 얘랑 어떻게 똑같아? 안 돼. 왜냐면 지금 문제는 K는 뭐라 했어? 2 이상의 자연수라 했잖아. 절대로 똑같이 쓸 수가 없어. 그러니까 K 값은, 저거는 주기는 1이 될 수가 없어. 자,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문제를 풀어나가야 된다는 얘기지. 그치? 자, 그럼 이제 갈 거야. 이제 거꾸로 갈 거야, 이제. 자, 이제 거꾸로 식을 만들어내자. 왜냐면 어차피 A2를 만들어야 되니까. A2, A1. 자, 갑니다. 야, 거꾸로 갈 때는 뭐야? K분의 1을 빼거나 K를 곱하거나. 그치? 자, 갑니다. 얘는 K분의 1을 빼거나 K를 곱하거나. 그치? 됐어? 자, 그 다음 여기도 마찬가지로 K분의 1을 빼거나 K를 곱하거나. 그 다음 여기서는 K분의 1을 빼거나 K를 곱하거나. 그치? 이해가 되겠니? 근데 야,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 야, 여기는 어쨌든 19번째 항은 1을 넘을 수가 있어? 없어? 없지. 근데 이거 1 넘는다? 아니, 생각해봐. 2에서 2분의 1을 빼봐. 그래도 일단 1을 넘어. 그지? 아, 왜냐면 2 이상의 자연수라며. 그럼 첫 번째 항과 19번째 항이 같을 수가 있어? 없어? 야, 이거는 택도 없다. 여기는 안 돼. 여기도 될 수가 없어. 절대로. 그치? 안 된단 말이야. 이해되겠니? 그럼 결과적으로는 가능한 쪽은 어디야? 이제 요런 쪽이 가능하게 돼. 되겠니? 요런 쪽이 가능하게 돼. 그러니까 얘는 안 되는 거야. 그럼 K의 값은 어떻게 되겠어? K 값이 이 주기가 되는 게 맞겠지. 왜? 똑같아지는 놈을 가지고 얘랑 똑같은 놈을 만들어낼 수가 있으니까. 여기도 1 있다, 그지? 1 있잖아. 만들어낼 수 있잖아. 그지? 이해되냐? 그래.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K값이 2가 되면 K가 1이 되니까 정확하게 돼. 왜냐면 K가 2가 되면 얘 1 빼기 1 0 아니에요? 0은 안 되지, 그지? 0은 안 되잖아. 지금 거기에 0은 없어. 0은 여기서 0이 될 수가 없잖아. 다 K분의 몇인데, 그지? 어쨌든 양수잖아. 그러니까 얘는 여기서 만약에 K가 2가 되면 이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 오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1 가능해. 오케이? 자, 그 다음에 K가 3이야. 3이면 3 빼기 2니까 2가 되겠지. 2가 되면 뭐야? 여기서 1이, 여기에서 이제, 여기 우리가 19번째 항에서 우리가 K 대신에 지금 3을 집어넣었어. 3분의 2, 그 다음 3분의 3 나오지? 다시 1이야.
그럼 다시 또 똑같이 계속 나오겠지, 그지? 그럼 19번째. 여기가 이제 A6이 될 거야. A6. 되겠어? 그럼 여기다 이제 3분의 1을 집어넣으시면, 봐봐. 여기다 3 집어넣으면 2니까 안 되지? 여기로 가는 거야. 여기로 가면 1에서 3분의 1을 빼니까 3분의 1. 3분의 1 여기 있어, 그지? 있네. 맞냐? 그러니까 결국 여기에 있는 이 값들이 다 K의 값이 돼서 여기나 여기로 가서 저 안에 있는 놈하고 다 같게 되는 거야. 알았어? 그래서 생각보다는 굉장히 빠르게 여러분들이 찾아낼 수가 있었어. 자, A2는 얼마냐면 1-K분의 1이니까 1-2분의 1, 2분의 1, 그 다음에 3분의 2, 그 다음에 6분의 5, 그 다음에 9분의 8, 그 다음에 18분의 17. 요게 이제 우리가 찾는 A2의 모든 것들이야. 총 둘레 5개가 나오게 될 거다. 그래서 이건 이제 너희들이 다 통분을 해서 갖고 가면 돼. 18로 통분하시면 돼. 그럼 얘는 9고, 6이 12, 3호 15, 28에 16, 더하기 17 이렇게 가시면 되겠어. 그래서 18분의 자 얘는 31이고 그 다음에 21이니까 38이야. 69 이렇게 갖고 가시면 되겠어. 그럼 얘는 3으로 약분하면 되겠네. 3, 2, 6, 3, 3은 9 얘는 3, 6, 18 이렇게 갖고 가시면 돼. 그래서 P 더하기 Q의 값은 29 이렇게 여러분들이 가져가시면 되겠다. 그렇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돼. 나름 그래도 공통 과목이 시간을 굉장히 많이 쓰게 만드는 그런 문제였고 뭐 나름 몇 개는 좋았지만 몇 개는 좀 안 좋았던 문제도 있었어.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나름 괜찮았던 문제들 위주로 조금 세팅이 돼 있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선택으로 넘어가도록 할게. 27번은 선생님이 해설지를 제공할 거기 때문에 27번은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되고 28번부터 해설을 할게. 사실 27번까지는 좀 노멀했어. 조금은 어떻게 보면 좀 아쉽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근데 이유는 있었던 것 같아. 공통에서 시간을 분명히 많이 써먹었을 거야. 이거 내가 알아봤는데 이거 러셀 자체하고 대성은 조금 성적이 높긴 해. 대성학원 애들에서는. 그러니까 대성하고 러셀하고 합쳐서 1등급 컷은 좀 높긴 해. 근데 이제 중요한 건 1등급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6월 달에 1등급을 맞았던 애들이 여기서 몇 명이 몇 퍼센트나 1등급을 맞았냐 이거를 조사를 좀 했더라고 보니까. 6월달 모의고사에서 1등급을 맞았던 학생들이 여기서 몇 퍼센트나 1등급을 맞았냐 라고 조사를 했더니 이제 대성하고 러셀 합쳐서 30% 그 정도밖에 안 됐더라고. 그러니까 나름 그래도 조금 어려웠던 시험이긴 해. 조금은. 그러니까 애들도 실수도 많이 했고 아무래도. 근데 이제 등급 컷은 높아. 왜냐면 여기에 대성학원에 새로 유입한 재수생들이 많았거든. 그러니까 걔네들은 좀 잘하는 애들이니까 그거는 좀 솔직히 어쩔 수 없었고 걔네는 6평을 안 봤으니까. 어쨌든 간에 지난번 6평에 비해서 수학이 이거는 어려웠다. 결국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 6평이 쉬웠다고 자만하고 이거를 공부를 안 했다면 당연히 망하는 시험이 된다라는 거. 너희들한테 내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는 우리가 시험이 쉽든 어렵든 간에 되게 열심히 지금 9평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야. 알았어? 이게 되게 중요한 키포인트야 너희들한테. 잘 준비하세요. 우리가 푸는 것들 지금 주간지며 지금 선생님 N제며 그 다음에 이 모의고사까지 다 너희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것들이야. 다 열심히 공부하시면 돼. 자, 일단 첫 번째 야 lnx 제곱이야. 끝. 얘는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겠네. 그지? 여기가 x제곱이니까 1보다는 무조건 큰 값이니까. 그지? 자, 그럴 때 오케이. 그럼 fx는 증가하고 있는 함수네. 자, 그럴 때 자 gx라는 함수가 인테그랄 0부터 x까지 자, 아이고 이것도 문자가 또 s도 나왔네. fs 마이너스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s제곱 ds 여기 t가 여기 있구나. tx 자 이렇게 돼 있고 얘가 x는 p에서 지금 현재 그 값을 갖는 실수 p의 값을 우리가 ht라고 하자. 자, 일단 첫 번째 우리 할 거부터 하자. 자, g0는 제로이고
자, 미분 때리시면 G'X는 fx 마이너스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t 이퀄 제로 이렇게 가시면 되겠네. 그지? 자, 그럼 얘를 만족하는 극값이 되는 극값을 갖는 실수 p의 값을 ht라 그랬지. 그치? 잠깐만. 야, 근데 갑자기 왜 생뚱맞게 이 문제가 이제 요거 해설지를 이제 보면 느낄 텐데, 해설지 보면 왜 역함수가 나왔냐, 이제 이 얘기가 나오는데, 역함수가 나올 수밖에 없어. 그지? 자, 봐봐. 야, 봐봐. 봐봐. 요거, 결국 이렇게 가는 거지. fx 마이너스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x제곱 이퀄 t. 요렇게 되겠지. 이거 미분해볼까? 이거 미분하시면 f'x 플러스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x제곱이니까 무조건 0보다 크고 나왔다. 그지? 아, 그래. 증가하는 함수네. 이 왼쪽에 있는 함수는 무조건 증가하는 함수야. 왜냐하면 얘도 이미 f'x가 0보다 크고 나왔고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x제곱도 0보다 크니까. 그지? 그러니까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그냥 증가하는 함수가 되는 거야. 그지? 걔가 y는 t하고 만나는 거야. 그러한 점에 x좌표가 ht가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역함수지. 얘하고 합성했더니 t가 나왔으니까. 그게 역함수지. 그지? 이 함수가 예를 들어서 뭐 px라고 하면 p 합성 ht가 t가 나왔잖아. 그게 역함수가 되는 거야. 얘가. 그래서 이게 역함수라는 문제로서 풀이를 해나가는 거야. 근데 이걸 이제 해설지를 본 애들이 왜 역함수예요? 라고 물어본 애들이 굉장히 많았단 말이지. 자, 그럼 일단 너희들이 하셔야 될 거 첫 번째 뭐야? 여기다가 누구를 집어넣어? x 대신에 h, t를 집어넣는 거야. 자, 그럼 f의 합성에 ht 마이너스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ht 제곱의 값이 t라는 일단 식 하나가 나오겠지, 그지? 요거 하나 나왔어. 자, 근데 거기 h0가 제로 나왔네? 오케이. 일단 t 대신에 빵 집어넣어. t 대신에 빵 집어넣으면 f 빵이 되시고 마이너스 얘는 h0이 0이니까 얘가 0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 이퀄 0이야. 아, 오케이. 좋아. f0의 값은 1이다. 하나 찾았어. 그지? 식을 일단 찾는 거는 너희들이 해야 될 역할이니까. 그지? 자, 그 다음에 hk가 f0를. 그래? 야, hk도 찾았다. 땡큐. 1. 야, 이거 다 찾았네 뭐. 그지? 자, 그럴 때 자, 세 번째 우리가 구하는 거 보자. 자, 구하는 거 인테그랄 0부터 k까지. 좋아. hx dx를 지금부터 구하는 거야. 되니? 자, 간다 그러면 내가 얘를 t로 생각할게. 그럼 되지? 자, 지금부터 내가 얘를 t라고 생각한다. hx를 t라고 생각을 할 거야, 지금부터. 이게 되게 중요한 키포인트. 자, 그러면 자, 이거 일단 hx를 t라고 생각해. 자, 그러면 일단 먼저 첫 번째 미분 때리면 h'x dx가 dt 요렇게 가시겠네. 그지? 자, 근데 h'x dx가 없지, 그지? 그러니까 역함수로 가는 거야. 자, 근데 어쨌든 지금 이제 x가 0일 때는 h0니까 t는 0 가시면 되고, x가 k일 때는 hk니까 그래서 t는 1이다. t는 1이다. 이렇게 가는 거야. 이해가 되겠냐? 그러면 자, 우리 이제 요거 한번 보자. 일단 기본적으로 h'의 dx 얘가 dt로 바뀌어야 되지, 그치? 되니? 근데 우리 자 봐봐. 지금 얘가 합성함수에 의해서 h의 역함수의 t가 x가 되는 거지, 맞니? 그러면 dx는 그냥 h 역함수의 t를 미분한 값이 되는 거랑 똑같은 거지? 아, 그러니까 얘는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t 곱하기 h의 역함수를 미분한 것의 t에 dt 요렇게 식으로 바꿀 수 있지? 내가 이걸 왜 했겠냐? h의 역함수 t가 왜 있겠냐? 야, 어디 있어?
여기. 이거를 살짝 쿵 내가 이렇게 바꾸면 잘 봐. 이렇게 될 거 아니야. F의 X, FT라고 할까 그냥? FT 마이너스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T제곱 합성의 HT 이게 T, HX가 X를 다 바꿔. 이게 T잖아. 그럼 우리 역함수 붙이면 H의 역함수의 T의 값이 누가 되는 거야? 얘가 되는 거네. 얘가 fx, ft 마이너스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t제곱 이렇게 가는 거 아니야 지금? 그러니까 결국에는 얘를 미분하는 거야. 그래서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t의 여기는 f 프라임의 t 플러스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t제곱 dt 이렇게 가시면 돼. 근데 얘가 저기 나와 있잖아 지금 현재. 그치? 자, 그래서 야 어차피 이거 미분 때리면 우리 이거 적분하면 저기 x제곱을 하니까 2x가 나와야 되잖아. 그치? 여기 t밖에 없으니까 여기 2분의 1 가시고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2t에 ln 1 플러스 t제곱 dt 먼저 가시고 그 다음에 인테그랄 이거는 그냥 하자. 얘는 자, 얘는 얼마야? 마이너스 t, 마이너스 1의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t제곱 이거를 0부터 1까지 그냥 적분하면 되잖아. 그치? 이거 미분하면 t 플러스 1이고 여기다가 미분하면 마이너스니까 정확하게 t,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t제곱 나오지. 그치? 결국 이것만 적분하면 돼, 니네가. 그치? 이거는 뭐 니네가 부분, 치환 적분하면 되잖아. 그치? ln으로 바꾸면. 그치? 그럼 2t, dt 나오지? 그래서 얘는 2분의 1에 자, 얘는 뭐 x ln x 마이너스 x 이렇게 바꾸시면 얘는 구간이 1부터 2까지로 이렇게 바뀔 거야.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t 마이너스 1의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t제곱을 0부터 1까지 이렇게 적분을 해주시면 돼. 알았지? 계산은 너희들이 이제 하는 건데 이 문제에서는 역함수를 왜 이용을 해야 되는지가 되게 중요한 키포인트였어. 이 문제에서는. 알겠니? 그래서 이제 계산을 하면 ln이 더하기 2분의 1 마이너스 익스포넨셜 분의 2 요렇게 여러분들이 정리가 될 겁니다. 정답은 요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돼요. 알았지? 어려웠던 문제는 맞아. 그치?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이런 적분이 29번에 올 거라고 생각하거든. 개인적으로. 근데 이게 28번에 왔다라는 건 조금 아쉬웠음. 앞으로 향후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29번에 아마 내가 볼 때는 이런 적분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 29번. 29번은 이제 적분이, 29번은 이 급수를 아직도 얘네가 손을 못 놓고 있다라는 게 조금 아쉬울 따름이야, 이 문제도. 아직도 이걸 못 놓고 있어, 손을. 자, 최고차항 계수가 1인 3차함수 fx다. 자, x 세제곱, 점점점. 자, 나는 hx라는 함수를 이렇게 놓을게. 리미트 n의 값이 무한대로 가까이 갈 때 내가 얘를 x의 n제곱 더하기 3분의 x의 n 플러스 1제곱 마이너스 a. 야, 이거 우리 덮어 모의고사가 아니라 3월달 서울시 교육청 모의고사 맞지, 그지? 그거 봤기 때문에 이거 아마 니네 대충 요거는 이제 왔었어야 되는데.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찾는 gx는 h 합성 fx다. 자, 요렇게 여러분들이 정리가 된다라는 거 알 수 있을 거야. 자, 가자. 근데 지금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 잘 봐. 지금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야. 야,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가 돼야 돼. 그지? 이게 무슨 뜻이야? 지난번에 우리 한 거 기억나냐? 교육청 모의고사 나왔던 거? 그것도 하나는 2n제곱이었고 하나는 n제곱이었어. 그지? n제곱이 마이너스 1에선 정의가 안 되지. 왜? 홀짝에 따라서 뿔마가 바뀌잖아. 그지? 이해돼? 그렇기 때문에 얘는 마이너스 1에서 정의가 원래는 안 되는데 지금 문제에서 뭐라 했어?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이라고 나왔지. 그지? 그 마이너스 1에서도 뭐가 된다는 얘기야? 값이 있다는 얘기야. 그럼 홀짝일 때 값이 다르다 같다? 같다. 근데 이 문제는 그걸 원했던 거야. 지금 내가 볼 때는. 자, 그래서 자, x가 일단 1보다 크고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우리가 찾는 hx는
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니까 x 가시고 마이너스 1부터 x가 1 사이에서는 hx가 얼마냐면 3분의 마이너스 a 가시고 자, x가 1일 때는 자, h1의 값은 얘 4분의 1 마이너스 a 요렇게 가시면 되고 자, 이제 문제는 x가 마이너스 1일 때야. 그거는 n이 홀수일 때와 n이 짝수일 때로 나눠야 돼. 그래서 이 문제는 n이 홀수냐 짝수냐에 대해서 나눠서 가야 돼. 왜냐하면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이라는 한국말이 나왔기 때문에 마이너스 1에서도 무조건 점이 존재해야 되는 거야. 그럼 홀수일 때랑 짝수일 때랑 값이 같아야 된다는 얘기지. 그치? 다르면 절대 안 돼. 그지? 자, 홀수일 때는 얼마야? 얘가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 2분의 얘는 짝수가 되겠지. 1 마이너스 a가 되시고 자, 얘는 짝수가 되니까 4분의 얘는 홀수가 되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가 되는 거야. 되니? 그래서 얘가 4분의 2 마이너스 2a다. 얘네들이 서로 똑같으니까 a의 값은 얼마가 되겠어? 3. 이렇게 일단 a의 값을 딱 찾는 거야. 그래서 a의 값 찾는 게 일단 첫 번째였고 a의 값을 찾아야지만 이 문제를 너희들이 해결해 나갈 수가 있었다. 자, 이게 첫 번째야. 자, 이제 두 번째 갑니다. 가조건. 가조건에 보시면 g의 x 곱하기 g의 x 플러스 1 그 값이 4분의 1이다. 얘는 서로 다른 실근을 가져야 한다.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이렇게 나왔어. 야, 그럼 얘네 둘의 거리가 지금 어쨌든 간에 얼마가 되는 거야? 봐봐. 지금 얘는 마이너스 1이고 얘는 3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얘는 얼마냐면 3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1이야. 그치? 야, 그럼 생각을 해봐. gx 값은 어쨌든 이 hx 값이랑 똑같아. 그지? 단지 합성에 f가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의 차이점이야. 됐어? 야, 여기서 2분의 1이 나올 순 없어. 그지? 1보다 크고 마이너스 1보다 작으니까. 됐냐? 여기서 2분의 1이 나올 수 없어. 마이너스 1이니까. 그지? 그러니까 얘를 만족하는 자, 끝. 두 번째. by 나. 얘는 무조건 gx랑 무조건 gx 플러스 1은 얼마가 돼야 돼? 무조건 마이너스 2분의 1이 돼야 돼. 그치? 그럴 수밖에 없음. 왜? 요거 하나밖에 없어. 그럼 다시 얘기하면 뭐냐면 요 안에 들어가는 합성 누구? fx와 f의 x 플러스 1은 누가 되어야 한다라는 얘기야? 1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야. 무조건. 그치? 합성이 돼야 되니까. 이래서 이 문제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근데 얘를 만족하는 지금 실근이 지금 3차 함수잖아. 근데 얘를 만족하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이야. 그러면 봐봐. 야, 서로 다른 두 실근 알파, 알파 플러스 1, 베타, 베타 플러스 헐. 몇 개야 이거? 4개나 생기네. 그지? 근데 얘 몇 차 함수야? 3차 함수지? 3차 함수니까 당연히 4개가 생길 수 있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지?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어떻게 생길 수밖에 없어. 얘는 3차 함수가 그래 이렇게 생길 수밖에 없어. 알파, 알파 플러스 1, 알파 플러스 2 이렇게 딱 3개가 생겨서 겹쳐야 돼. 그러니까 알파랑 알파 플러스 1, 베타랑 베타 플러스 1인데 알파 플러스 1과 베타가 서로 똑같아야 돼. 그렇게 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얘네들 사이의 거리가 똑같아야 된다라는 뜻이야. 알았냐? 이게 이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야. 얘는 얼마야? y는 1이야. 됐어? 그럼 이제 우리 fx 찾아야 되지? 잠깐만, fx 최고차항계수 1이야. 잠깐만. 야, 여기가 g2지. 야, 끝났어. 아까 계산한 거? 그럼 여기 높이가 얼마야? 6이 돼야 돼. 그지? 자, 그럼 최고차항계수 간다. 최고차항계수 1 곱하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곱한 게 6이 돼야 되지. 느낌이 오지 않냐? 3 곱하기 2 곱하기 1 해야지 6이 돼야 될 것 같지 않냐? 무조건 이렇게 될 수밖에. 왜냐면 얘 거리가 똑같으니까. 그럼 얘가 얼마가 돼야 돼? 마이너스 1, 0, 1 이렇게 되면 딱 끝나. 한 방.
이렇게 식을 빨리 찾는 거야, 너희들. 알았냐? 야, 이런 것들은 이렇게 식을 찾아야지. 누가 언제 식을 그렇게 막 시간 낭비하게. 그지? 그래서 우리가 찾는 fx는 그냥 한 방에 끝났어.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더하기 1. 요렇게 가져가시면 돼. 자, 그럴 때 이제 뭐 찾는 거야? fa의 값을 찾는 거야. fa는 f3이었으니까 3, 4, 2 더하기 1이 되는 거야. 그래서 25. 요게 우리가 찾는 정답이 되는 거다. 알겠니? 자, 요렇게 너희들 정리하시면 돼. 그러니까 29번도 그렇지. 어렵긴 했으나 기본적으로 우리가 표현해야 되는 것들만 잘 표현하고 말뜻만 잘 이해하면 돼. 그치?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었다라는 거. 요게 요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요거는 되게 쉬웠어. 30번은 솔직히 30번 다운 30번이 아니야. 이거는 솔직하게 얘기하면 6번? 27번에 가야 돼. 얘는 내가 볼 때 실수했어.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기로 니네가 30번을 만약에 풀 수 있었다라고 난 생각을 해, 개인적으로. 근데 30번까지 오기가 아마 시간이 녹록치가 않았을 거야. 내가 볼 땐 그래, 너희들. 자, fx가 2분의 1에 x제곱에 자, x-1 더하기 1 다 이렇게 돼 있는데 왜 얘들아 재밌는 거 얘가 왜 1인지는 나중에 다 밝혀져. 자, hx는 얼마가 되냐면 여기 gx분의 얼마냐면 ln fx 그 다음에 얘는 gx가 0이 아닌 거 얘는 0 얘는 gx가 0인 거. 자, 지금 hx가 x가 마이너스 1보다 큰 쪽에서 미분이 가능하대. 근데 자, 어쨌든 나 조건에 보니까 h'의 제로가 마이너스 2고 h'의 1이 1이다. 자, 이렇게 지금 나왔습니다. 그죠? 하나씩 하자. 자, 바이나. 자, h'0는 리미트 h가 제로로 갈 때, 아이고, h가 제로로 간대. x가 제로로 갈 때 x-0분의 hx-h 제로지, 그지? 근데 h 제로? 야, 여기다 빵 집어넣어봐. 그럼 분자가 1이니까 얘가 0이다, 그지? 아, 0이네? 이해돼? 아, 그러니까 그냥 얘 이렇게 가도 되지. 그냥 x, gx분의 ln f, x 이렇게 가도 되지, 그지? 자, 스톱. 야, 이거 0 집어넣으면 얼마라고? 1로 수렴하지, 그지? 그럼 얘 0으로 수렴하지, 그지? 야, 우리 ln은 이 자리에 원래 뭐가 와야 돼? 1 플러스 뭐시기가 와야 되는 거 아니야? 그지? 식 바꿀게. 니네가 이게 과연 올 수 있는지가 중요한 거야. x가 0으로 갈 때 여기가 ln fx였다면 여기에 누가 와야 돼? fx-1이 와야 돼? 그치? 이게 핵심이었어, 이 문제에서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이미 극한에서 우리가 다 했기 때문에 사실상 어렵진 않았던 내용이야. 1 플러스 머시기가 여기 가야 되잖아. 여기 1 플러스 머시기 없으니까 이 치환하면 얘 쪽으로 와야 되잖아, 그치? 얘 t로 치환해봐. 그러면 얘는 뭐가 되는 거야? 1 플러스 fx가 되잖아, 그치? 1 플러스 ft, 1 플러스 t, 그치? t분의 1 플러스 t. 그러니까 우리가 얘 1로 수렴한단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이 형태를 니네가 기억을 했었어야 돼. 그래서 리미트 x가 제로로 가까이 갈 때 여기 fx 마이너스 1분의 x gx 그 값이 마이너스 2로 수렴하는 거야. 이해되겠지? 그러니까 이게 되게 쉬웠던 문제야, 이거. 그럼 마찬가지로 야, 바로 갈게.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자, x가 1로 가. 근데 어차피 1 집어넣으면 저기도 0이야. 그러니까 얘도 누가 되냐면 이렇게 가야 되지. fx 마이너스 1분의 ln fx 곱하기 자, 리미트 x가 1로 가까이 갈 때 x-1의 gx 이것 분의 fx 마이너스 1 그 값이 1로 수렴한다. 이렇게 가셔야 되는 거지, 그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얘는 어차피 어디로 가? 얘는 1로 수렴하고 얘도 어차피 어디로 가? 얘도 어차피 1로 수렴합니다, 그죠? 어차피 다 1로 수렴해, 그지?
그럼 결국 너희들은 이것만 계산하면 된다는 얘기야. 이것만. 근데 야 이게 얼마냐면 2분의 1의 x에 x제곱에 x-1이야. 2분의 1의 x제곱에 x-1이야. 그래서 얘 약분되고 얘 약분되지. 그치? 근데 0으로 갈 때 0으로 안 갔다는 얘기는 gx가 뭐를 갖고 있다는 얘기야? 인수를 갖고 있다는 얘기지. gx가 이차함수야. 자, 그래서 gx는 자 최고차항 계수가 얼마야? 안 나왔어. x를 인수로 갖고 있어야 돼. 그치? 그 다음에 여기는 x를 인수로 갖고 있는데 자 중요한 건 여기 마이너스 지금 1을 집어넣었을 때 지금 0을 집어넣었을 때 여기는 마이너스 얼마야? 1이야 지금. 그지? 그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나와야 돼. 그지? 됐어? 근데 최고차항 계수는 일단 우리는 나오진 않았다. 그치? 최고차항 계수는 안 나왔으니까 2분의 1 어디 갔어? 2분의 1 여기 있었어. 그럼 2분의 1이니까 여기 가면 마이너스 4가 돼야 돼. 그치? 오케이. 그렇게 일단 정리를 하시면 자 얘는 요렇게 가자. x에 ax 더하기 4분의 1 이렇게 가시면 그냥 한 방에 끝나긴 하겠네. 그치? 어차피 마이너스 1을 수렴하긴 할 거야. 그치? 첫 번째에서 이렇게 만들었어. 자, 두 번째는 얘가 여기다 갖다 집어넣을 거야. 그러면 자, 얘 x하고 x하고 약분이 돼. 그지? 자, 요렇게 약분이 되고 자, 요거 2가 밑으로 내려오시고 자, 여기다가 1을 집어넣으시면 돼. 그럼 2에 a 플러스 4분의 1 그 값이 1로 이렇게 수렴하시면 된다. 그러니까 a 값은 4분의 1이네. 아, 그래서 우리가 찾는 이 gx는 4분의 1의 x에 x 플러스 1이라는 이러한 2차 함수가 된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건 안 어려웠어. 금방 풀 수 있는 거였던 거야. 사실 이게 30번에 있다는 건 좀 되게 어떻게 보면 맞지 않지? H4를 구하려면 G4도 구해야 돼. 자, G4는 여기다 4를 구하니까 5가 될 테고 F4는 자, F4는 4 가니까 16, 8, 3, 24, 25야. 그래서 H의 4의 값은 5분의 ln 25가 된다. 그래서 5분의 2의 ln 5가 될 거야. 오케이? 그래서 P 더하기 Q의 값은 7. 이렇게 너희들이 찾아낼 수 있어. 되니?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상 앞에 있는 극한 문제. 난 개인적으로 이런 극한 문제 좋아해. 이런 극한 문제는 너희들이 한 번쯤은 확인해 볼 필요는 있다. 알았지? 이런 것들은 아마 26번이나 27번에 충분히 올 법한 그러한 극한 문제라고 생각해. 이런 것들은 한 번쯤 여러분들이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 알았지? 자, 일단 오늘 아침에 일찍 와서 시험 보느라 고생들 많았고, 뭐 이 모의고사가 뭐 큰 의미를 갖는다라기보다는 너희들이 아까도 내가 시작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한 달에 한 번 정도 또는 3주에 한 번 정도는 모의고사를 보면서 그래도 감각을 좀 유지하자. 감각을 유지하고 다음 주에 선생님이 그 사관학교 시험 본 거 해설을 다는 못 해주지만 중요한 문제들이 있어. 아마 있을 거야. 되게 문제 잘 냈을 거라고 난 개인적으로 생각해. 사관학교 문제가 2020년서부터는 굉장히 문제가 좋거든. 사관학교 문제에 대한 좀 중요한 문제 몇 문제 정도는 해설을 해드릴 테니까 그거 같이 하면서 우리 병행하도록 하자. 내가 오늘 요거 숙제 일단 먼저 드리고 둘, 넷 숙제 3명 그리고 요거는 뭐냐면 복습 필기 노트인데 여기에 덮프 모의고사가 다시 들어가 있어. 앞에 보면 덮프 모의고사 앞에 이거 다 빈칸으로 해놨어. 알았지? 그 뒤에 해설은 뒤에다가 다 첨부했어. 다시 내가. 알았지? 요거 덮프 모의고사 해설도 참고해. 알았지? 자, 그 다음에 이렇게